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하드웨어 3 차량용 FSD V14 라이트 출시 로드맵,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테슬라 하드웨어 3 차량용 FSD V14 라이트 출시 로드맵. 테슬라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드웨어 3 탑재 차량 소유자들을 위한 공식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하드웨어 3가 하드웨어 4 대비 메모리 대역폭이 8분의 1 수준에 불과해 AI 컴퓨팅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비감독 FSD를 달성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FSD 완성을 약속했던 입장과 달라진 현실입니다. 대신 테슬라는 하드웨어 3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FSD V14 라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4용 V14의 경량화 버전으로 주요 기능을 하드웨어 3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2026년 6월 말 V14 라이트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3 차량은 2025년 초 V12.6.4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새로운 FSD 빌드를 받게 됩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3 차량 소유자들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확대 계획도 명확히 밝혔는데 미국 출시 후 기술 검증, 지역별 적응, 규제 승인 등을 거쳐 추가 국제 시장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장은 특히 복잡합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2023년 2분기 이후 중국 기가 상하이 생산 모델 3와 모델 Y를 주력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프리몬트 생산 차량 주로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 등은 전체 판매량 중 상당 부분 사용자 추정 약 5만 대 수준을 차지합니다. 한미 FTA 덕분에 미국산 차량은 자가 인증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는 유럽 안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 국내 인증이 필요하며 현재 FSD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중국산 차량 구매자에게 FSD 옵션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불만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소카와의 FSD 체험 이벤트에서는 100대 차량 공급에도 2,000건 이상 예약이 폭주하는 등 한국 소비자의 FSD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 테슬라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구 대비 구매력과 테슬라 사랑이 미국의 2배, 중국의 4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FSD 구독 체험 수요가 폭발적인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V14 라이트 출시로 미국산 하드웨어 3 차량까지 FSD를 경험하게 되면 대다수의 중국산 차량 소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 차종인데 FSD를 못 쓰는 상황은 민원과 불만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인지하고 하드웨어 3 소유자들을 위한 2가지 보상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할인된 가격으로 하드웨어 4 차량으로 트레이드인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마이크로 팩토리를 통해 컴퓨터 카메라 교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드웨어 3 차량을 로보택시 플릿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FSD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상황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수익 구독 모델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V14 라이트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롤아웃되면 해외 확대는 시간 문제입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유럽 규제 승인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산 차량이 유럽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유럽 경제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한국에서도 FSD 허용 명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본격 FSD가 풀리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해질 것입니다. 한미 FTA로 이미 미국산 차량 약 5만 대와 향후 수입 증가분에 FSD가 허용된 상황에서 중국산만 계속 제한하는 것은 자국 기업 보호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매년 수만 대의 미국산 테슬라가 들어오고 FSD 체험 수요가 폭주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고수하면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테슬라는 미국산 차량을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 수입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으며 이는 중국산 FSD 허용으로 이어질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FSD V14 라이트 출시 로드맵 발표의 배경은 하드웨어 3의 기술적 한계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약속 유지를 위한 노력이고 현황은 미국 중심 V14 라이트 출시와 한국의 FTA 규제 이중 구조 문제로 향후 전망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든 늦든 V14 라이트의 글로벌 확대와 한국 내 FSD 수요 폭발은 결국 중국산 차량까지 FSD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곳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정부도 소비자 민원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상황은 빠르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고속 주행 시 연결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FSD는 트레일러의 흔들림 역학을 모델링하고 실시간으로 여유 공간을 계산합니다.
수십억 마일 이상의 엔드-투-엔드 학습을 통해 시스템이 시각 정보뿐 아니라 물리적 원리까지 학습한 결과입니다. 테슬라 FSD의 상황 판단력이 대단했고 이렇게 빠른 후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의원 카를로 칼렌다는 인프라교통부 장관에게 테슬라의 FSD 승인을 이탈리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칼렌다 의원은 장관에게 다음 주 예정된 유럽회의에 앞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테슬라 및 네덜란드 차량 규제 기관인 RDW와 직접적인 기술 협력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는 감독형 FSD 사용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장착한 수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운전자의 부주의나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 도로 안전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완전한 제어와 책임을 포장하고 이러한 혁신 기술을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발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유럽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 여름 FSD 승인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 차량 관리국 RDW가 5월 5일에 진행했던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관련 발표가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럽에서 수년간 FSD를 기다려온 테슬라 오너들이 불과 몇 달 안에 드디어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사람을 넘어 가축까지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활용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뉴질랜드 농업 테크 기업 홀터는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스마트 목걸이를 개발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소에게 착용시키면 목장주들은 외딴 산악지나 오지에서도 휴대전화 하나로 실시간으로 가축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상 울타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디지털 목장 관리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하늘만 보이면 스타링크를 통해 가축의 위치, 이동 경로,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 기반 가상 울타리 설정은 물론 번식 주기 추적, 초지 관리, 방목 최적화 등 정밀 농업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술 도입으로 홀터의 시장 규모는 하루 만에 2.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통신이 닿지 않아 제외됐던 광활한 오지 목장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사실상 연결 불가 지역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스타링크가 단순한 개인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산업과 동물까지 연결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농업 자동화와 로보틱스 기술이 결합된다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동안 스페이스X는 팰컨 헤비 로켓 부스터 2개를 동시에 착륙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네요. 스페이스X가 2026년 IPO를 앞두고 SEC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드러난 핵심 내용은 바로 일론 머스크만이 자신을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페이스X는 이중 주식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받는 클래스 A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머스크와 소수 내부자만 보유하는 클래스 B 주식은 한 주당 10표의 슈퍼 의결권을 가집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클래스 B 주식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과반, 약 79%를 장악하게 되며 신청서에는 머스크는 클래스 B 주주들의 투표로만 이사회나 CEO, 회장직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클래스 B 주식을 통제하는 사람이 머스크 본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도 투자자들도 정부도 머스크를 강제로 해고할 수 없고 오직 머스크 자신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스페이스X를 통제 기업으로 만들어 일반 상장사와 달리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할 필요도 없고 보상위원회나 지명위원회도 독립성을 강제받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CEO, CTO, 회장, 세 역할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회사의 모든 주요 결정을 사실상 독단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테슬라와는 명확히 다른 선택인데 테슬라는 단일 주식 구조로 상장해 머스크의 지분율은 13에서 20% 수준에 머물지만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설립자 통제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모델을 택한 것입니다. 이 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머스크의 장기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단기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일반 상장사 CEO와 달리 화성 이주, 스타쉽 개발,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수십 년 단위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과거 테슬라에서 주주 압력으로 인해 일부 결정을 조정해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머스크가 없으면 스페이스X의 가치가 반토막 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오히려 안정적 성장의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부정적 영향도 분명합니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가 극대화됩니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머스크의 개인적 판단이나 건강 문제, 테슬라 등 다른 사업으로의 주의력 분산이 회사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키맨 리스크가 커집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의결권이 거의 없어 회사 운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상장 후 주가 프리미엄, 즉 위험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규제 당국이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너무 극단적인 설립자 통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표준과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이 구조는 적어도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클래스 B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수십 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 IPO가 성공하면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양쪽에서 절대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며 스타링크 테슬라 차량 연동, AI 로보틱스 공동 개발 등 양사 간 기술 시너지나 궁극적인 합병 논의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 구조가 머스크의 천재성을 극대화할지 아니면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한 실책을 키울지를 두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성공이 간접적으로 테슬라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지만 머스크의 시간 분산 리스크도 동시에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머스크만 머스크를 해고할 수 있다는 문구는 단순한 지배구조 조항이 아니라 머스크가 추구하는 설립자 중심 장기주의의 상징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실제 운영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가 2026년 중반, 구체적으로 6월경 대형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 기업 가치는 1.5조에서 1.75조 달러에 달하며 모집 규모도 500억에서 750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테슬라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압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이 스페이스X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머스크 팬덤과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성장 스토리로 평가받는 스페이스X에 주목하면서 테슬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EV 판매 둔화와 고평가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인데 스페이스X IPO 로드쇼 기간 동안 테슬라 주가는 추가로 5에서 15% 정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시간과 주의력이 스페이스X 상장 준비와 이후 관리로 분산되면서 테슬라의 주요 프로젝트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추진 속도가 다소 느려질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합니다. 최근 테슬라가 xAI를 통해 보유하게 된 스페이스X 지분 덕분에 테슬라 주주들이 상장 후 스페이스X의 성장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스페이스X 주식을 매도해 개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과거처럼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할 압력이 줄어들어 테슬라 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합병 가능성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스페이스X 상장 후 1년 내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합병이 실현된다면 AI, 로보틱스, 에너지, 우주 기술이 통합된 초대형 기업이 탄생하게 되며 이는 테슬라 주가의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가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에 이미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시너지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2026년 상반기부터 IPO 직후까지는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하방 압력이 우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스페이스X의 성공이 테슬라의 AI 로보틱스 스토리를 강화하고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IPO를 단순한 리스크가 아닌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머스크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타 소식. 로보택시 트래커에 따르면 테슬라가 텍사스주 댈러스의 무인 운전 모델 Y 로보택시를 한 대 더 추가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무인 운전 차량은 오스틴 19대, 댈러스 3대, 휴스턴 2대로 총합 24대가 되었습니다. 사이버캡이 오스틴 도로에서 자유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금빛 사이버캡이 일반 차량 사이를 자연스럽게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의 생산, 태스크가 본격화된 증거입니다. 테슬라 세미 트럭의 양산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조립 라인에서 출고되었습니다. 4680 배터리와 800V 아키텍처를 탑재한 이 트럭은 에너지 소비량이 마일당 2kWh에서 1.7kWh로 감소했으며 운영 비용은 디젤 트럭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만 마일 주행 시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투자 회수 기간은 2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로보택시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결합하면 24시간 연중 무휴 운행이 가능해져 활용률이 5배 증가하고 운송 비용이 마일당 1.6에서 2달러에서 0.4에서 0.5달러로 대폭 절감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체 비용의 10에서 20%를 차지하는 식료품과 같은 상품의 운송 비용이 널리 보급되면 1에서 2%까지 떨어져 경제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감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토마토 같은 상품의 운송비가 3분의 2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핵폭탄입니다. 이 제품은 트럭 운송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테슬라는 완벽한 차는 아니며 어쩌면 앞으로도 완벽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테슬라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혁신 기술들은 테슬라 덕분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제어되고 원격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자동차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토그와 같은 브랜드도 없었을 것입니다. 토그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60년 동안 개발해온 기술을 단 14년 만에 이뤄낸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S의 부품 수를 5,000개에서 3,000개로 줄여 베어링 교체 비용 $2로 차량당 $500를 절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대신 첨단 히트펌프와 일체형 셰시와 같은 기술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 연식이나 페이스리프트 혹은 차체 디자인을 기다리지 않고도 차량에 많은 혁신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FSD를 개발했는데 이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동차 제조 경험이 전무했던 테슬라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성공의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테슬라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드 CEO 팔리가 말했듯이 테슬라를 분해해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피기어는 이미 350대의 피기어 3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했으며 각 로봇은 5손가락이 달린 2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은 시간당 한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피기어는 이번 주에 피기어 3 로봇 55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2,860대에 해당합니다. 10가지 이상의 변형 모델에 걸쳐 9,000개의 액추에이터를 제조했습니다. 재작업 없이 첫 번째 생산 공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로봇의 비율인 1차 합격률이 80%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주당 55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대 한 대까지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 8시간씩 주 7일 근무하거나 아니면 주 5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V3도 놀랍고 멋진 모습으로 빨리 공개되어 대량 양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